자, 2015년 10월 15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스플라인. 오늘 뭐 스플라인은 근데 글쎄요, 캐드를 해봐서 알겠지만 스플라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죠, 여러분. 그쵸? 이게 스플라인 기능이 있다는 정도 이제 알아는 건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스플라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냥 스플라인이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자유곡선 그릴 때 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곡선을 그릴 때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미지 파일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이미지 파일에 윤곽을 딸 때나 이런 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 제일 위에 상단에 메뉴에서 그리기 메뉴 안에 여기 보시면은 스플라인 S라 되어 있네요. 수동, 자동, 커브, 블렌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수동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자동이고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수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캐드에서 했던 그 방법이에요. 자, 수동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스타트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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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 종료하려면 뭐 눌러라 그랬어요. 점을 선택하세요. 마치려면 엔터 또는 적용 버튼을 눌러라. 엔터라는 건 엔터고 적용은 요 버튼이죠. 요 버튼. 플러스 버튼. 이렇게. 이어서 여기다가도 옆에다가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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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뭐 캐드랑 비슷합니다. 그쵸? 예. 엔터. 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캐드랑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스플라인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 메뉴에서 여기 요 메뉴죠? 필렛 옆에 필렛 옆에도 이렇게 스플라인 수동 그리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그 밑에 스플라인 자동 그리기 뭐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잠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리기 있죠? 그리기에서 점 있죠? 자, 점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 지정이라는 다이나믹 위에 보면 위치 지정 보이나요? 예, 요 위치 지정 클릭해 보세요. 그 캐드로 취급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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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스플라인 그리듯이 꼬불꼬불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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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녹화를 중간에 안 한 것 같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에서 점이 있는데 점에서 위치 지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위치 지정. 위치 지정으로 내가 원하는 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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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종료하시고요. 자, 스플라인 안에 들어가면 스플라인 수동 그리기는 지금 해봤고 스플라인 자동 그리기 있다 그랬죠? 스플라인 자동 그리기 뭐냐? 클릭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마지막 점을 클릭하면은 그 점들을 통과하는 이렇게 커브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그릴 수 있겠더라. 계속해서 여기 세 번째 스플라인 커브 그리기는 일반 직선을 스플라인으로 바꾸는 기능이고 네 번째는 스플라인 블렌드는 스플라인과 스플라인 사이를 연결해준 기능이더라. 하나 예를 들면 이 스플라인 블렌드 그리기 네 번째 요놈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개 사이를 연결해주는 스플라인 하나 추가할 때 쓰입니다. 자, 방법은 첫 번째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연결될 지점이 요 점이죠.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스플라인 선택하시고 연결될 지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서로 연결됩니다. 엔터. 자, 이게 네 번째 있는 스플라인 블렌드 그리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점선 그리기로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두 점선 그리기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커브 그리기. 스플라인 커브 그리기 클릭한 다음에 해당하는 선을 첫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체인이 돼버리죠? 자, 체인이 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건드려 보면은 내가 뭐 선택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게 공차값이 너무 크면은 또 안 되기도 하더라고.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0.02 0.01 해볼까? 0.01 확인. 그래도 안되네. 너무 큰가? 공차값이? 공차값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너무 작아도 안되더라고 잘. 스플라인 커브 확인. 요거는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안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건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요. 선택하고 F4 누르잖아. 지금 직선이라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스플라인 커버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선택하고 F4를 누르면은 여기에 스플라이너 나옵니다. 스플라인, 너브 스플라이너 나옵니다.
속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스플라인인지 직선인지 원인지 확인하는 거는 선택하고 F4번 누르면은 이 제목이 틀려져요. 직선인지 스플라인인지는. 그쵸? 자, 요 세 번째 있는 스플라인 커브는 나중에 조건이 맞을 때 한 번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이 첫 번째입니다. 이 캐드에서 했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특정 포인트를 지나치는 스플라인을 그릴 때 그때도 간혹 가다 쓰이긴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텍스트 그리기. 오늘 텍스트 그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제 그리기 명령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갑니다. 텍스트는요, 그리기 안에 문자. 이 위에 있는 헬릭스라든가 나선은요, 3D 할 때 할 거예요, 3D. 예, 요거나 뭐 이 커브 같은 거, 곡면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3D 할 때 할 거니까, 지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은. 나선 헬릭스. 나선이란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솔리독스에도 나선이 있죠, 나선형 그리기. 똑같습니다. 헬릭스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단지 2D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굳이 여기서 할 필요. 나중에 3D 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기능도 아니야. 보면 알겠지만. 자, 문자 갑니다. 문자 클릭합니다. 자, 문자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문자를 쓸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라 쓰겠습니다. A, B, C, D. 자, A, B, C, D, E를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문자 정렬이 수평으로 쓸 거냐, 수직으로 쓸 거냐, 원호 상단으로 쓸 거냐, 원호 하단으로 쓸 거냐. 뭐 종류가 네 가지겠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수평인 상태에서 A, B, C, D, E를 쓰고요. 높이는 20. 이 높이라는 건 글자의 높이를 말합니다. 글자의 높이, 글자의 크기죠, 크기. 자, 그리고 문자 간격은 그 사이 간격을 의미하죠, 5mm.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원점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원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글자의 크기는 20mm고 간격 5mm가 되게끔. 이해되시나요? 예, 원하는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거 가공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뭐랄까 일반 글씨체로 보면은 글씨체가 하나가 더 있다. 얘는 보시면은 내가 좀 틀리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루 타입 적용이 있죠. 트루 타입 적용은 뭐냐면요, 얘네들한테 두께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께.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공은 이 가공은 거의 못해요. 트루 타입 적용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자, 트루 타입 적용 한번 해봅시다. 트루 타입 적용을 하시고요, 글자체 선택하러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해볼게요. 제가 뭐 벨, 고딕, std 뭐 굵게 할 건지 글자 크기 몇으로 할 건지. 자, 확인 누릅니다. 요래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포인트를 띡 찍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트루 타입은 이렇게 두께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공은 이런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캠에서는 둘 다 되긴 하지만 실제 가공에 필요한 놈은 이놈이에요. 트루 타입이. 요 놈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희한하게도요,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NX로도 한번 보여주겠지만 NX에서 캠 기능이 있습니다. NX 캠 기능이 안에서도 트루 타입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그냥 글씨체를 하게 되면 이런 얄쌍한 선으로 나오는데 두께를 가진 놈을 원하면 항상 트루 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 그 적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문자 그리기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수직은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수직은 말 그대로 세로로 나온 거, 세로로. 자, 클릭하면은 클릭한 직점으로 세로 방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원호 상단이란 거는 여기서 원호 반지름을 내가 50을 지정한다. 자, 원호 반지름을 100 할까? 100? 좀 크게 할게요. 반지름이 100인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00짜리 원의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짜리 원 상단에. 만약에 문자에 원호 하단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100이라 했을 때 이게 하단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죠, 얘가. 원호 상단, 원호 하단.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더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 기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교재 97페이지에 있는 도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놓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불 보이죠? 안 보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심점 반지름. 자, 중심에서 R값이 50이죠? 그리고 센터선을 그리기 위해서 4분점과 4분점, 4분점과 4분점. 요 두 개의 선은 속성에 들어가서 색상을 빨강색. 선 형태는 중심선, 선 굵기는 얇게 바꿔주시고요. 트림 안에서 선의 길이를 증분하겠습니다. 5mm 정도 증분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동해서 옵셋인데 절반이 23mm인가요? 23mm로요. 세로의 선을 클릭, 클릭. 자, 방향 전환 버튼 있죠? 방향 전환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반대, 또 한 번 누르면 양쪽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양쪽 옵셋을 하신 다음에 교차점은 I 눌러도 된다 그랬죠? I 눌러서 클릭 클릭하면은 교차점이 자동으로 잡히고요. 반지름 8이죠? 반지름 8. 이동에 대칭 이동. 원을 선택하고 엔터. 네 번째 직선 선택을 눌러서 센터선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호 그리기에서 2.호로 원의 4분점과 원의 4분점을 클릭하고 적당한 점에다가 클릭. R값은 80이죠? 80. R값은 80. 자, 안쪽은 수평선인데 얘는 위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점각도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점각도 스케치. 점각도 스케치에서요. Shift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Y로 94로 올라갈 거예요. Y로 94로 올라가서 적당한 점에서 스타트 포인트 잡고 적당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R 몇 mm인가요? 60mm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고 만나는 포인트에서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림에서 나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고 만나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요? 자, 화면에 색상 복귀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동에 회전 이동. 원하는 선은 Shift 클릭하면 체인 선택되죠? 엔터. 자, 기준점은 가운데 원점이 되겠고요. 개수는 몇 개인가요? 4개인가요? 각도가 사이각도니까 90도로 해도 되고 또는 전체 각도 해놓고 360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색상 복귀하시면 되겠더라. 저기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개가 아니라 여러분 보니까 3개네 3개. 그쵸? 얘가 헷갈리면 안 돼요. 원본을 뺀 개수입니다. 이동에 회전 이동에 요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점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 개수가요 4개가 아니라 3개. 얘를 뺀 개수를 넣어야 돼요. 4개를 써버리면 여기 하나 더 생겨요. 3개를 넣고 나서 각도가 전체 각도의 360 나누기 4로 해야 되겠구나. 알구나? 사이 각도가 이렇게 사이 각도가 360 나누기 4 90도로 해야겠네. 90도. 전체 각도 4개를 하니까 여기 하나 더 겹치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겹치게 되면 나중에 가공토를 안 입힌다 그랬죠.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 누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색상 복귀.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나머지는 지워도 되는데 좀 지우는 것도 연습해 볼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워 볼게요. 저는 마찬가지 트림에서 점을 이용해서 지울 건데 이 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남아야 돼. 이쪽이.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아야 되는데 이 선의 특정 점에서 자르고 싶어. 그럴 때는 먼저 남을 부위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잘릴 지점에 가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보셨어요? 네, 점을 이용한 트림이었습니다. 얘도 이 선은 남아야 될 게 어디야? 여기가 남아야 되죠? 그럼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 그리고 남을 지점이 요 정도 지점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클릭 반대로 이어주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 선이 없으면은 선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점은. 점이란 거는 늘리기도 할 수도 있지만 자르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 갖고 있죠. 해서 마찬가지 이동에 회전 이동으로 얘를 선택하시고 개수는 3개를 입력하시고 사이각도가 90도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화면에 색상 복귀.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동 커서 위치에 근접점, 법하는 점 해제하시고요. 치수 기입을 해주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R값을 누르면 반지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좀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게 라운딩이 12가 들어가구나 보니까. 그쵸? 필렛을 이용해서 R값 12mm. 여러분 여기 12mm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랑 여기 사이가 12mm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남아야 될 요소가 노란색 3개 중에서 요게 남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필렛 12mm 들어가네. 12mm. 자, 클릭했더니 노란 게 많이 생기죠? 이 중에서 남아야 될 부위가 요 부위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요 부위를 클릭해주면 여기가 남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어레이를 했으면 좋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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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필렛까지 해주셔야겠네요. 또 치수 기입 보면은 다이나믹 치수로 이것도 있어야 되고 R80도 있어야 되고 R8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치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퀵마스크에서 도면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치수 다중 수정 있죠? 자, 거기서 소수점 D 0 표기는 해제를 하시고 글자 크기는 3.5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색상은 빨강색 또는 원하는 색상이 뭐 파랑색이면 파랑색 확인 눌러주시고 선 형태는 그대로 두시고 선 굵기 그대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수기 코드 작성하는 거 2015년 9월 11일자 도면입니다. 요거 한번 열어서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에 있는 요 놈을 먼저 그릴게요. 자, 요 놈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적당한 지점에 클릭을 하고 W 80, H 80 맞죠? 그리고 윤곽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동에 윤곽 옵셋으로 선택하시고 엔터. 복사를 해야겠죠?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몇 mm만큼 들어야 되나요? 5mm 맞나요? 자, 5mm만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확인. 그냥 옵셋도 상관없습니다. 꼭 윤곽 옵셋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원 그리기를 하는데요. Shift 원점을 클릭해서 X40에 Y40 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R 눌러주시고 15 맞나요? 라인으로 센터선 그리겠습니다. 도점선 그리기로 센터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화면에서 색상 복귀하겠습니다. 필렛 들어갑니다. 필렛으로 R값은 몇인가요? 10mm죠? 해서
이렇게 플랫 주시고 그 다음에 원 그리기로 교차점에서 원을 그리는데 R값이 몇이에요? 이것도 10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값을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인트만 찍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트림 들어가자. 트림에서 한 요소 먼저 해볼게요. 한 요소로 요 놈을 자를 건데 어느 선을 경계로? 이 선을 경계로 이렇게 얘를 자를 건데 얘를 경계로 얘를 자를 건데 얘를 경계로 아이고 실수 트림으로 다시 한번 얘를 자를 건데 얘를 경계로 트림이 안 먹히지? 이미 잘려서 그런가? 얘를 자를 건데 얘를 경계로 마찬가지 얘를 자를 건데 그냥 다이나믹 하자. 씨. 이게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생각도 안 하고 좋긴 하겠네.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잘라주시고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데 라인에서 수평선을 그릴게요. 수평선으로 요 점에서 적당하게 요 정도까지 그리시고 현재 여기 보시면은 y값을 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몇 쓰면 되나요? 10을 쓰고 엔터 맞나요? y값이 여기서 10이네 그쵸? 그러니까 10 더하기 몇 써야 되냐 이거 40 더하기 10이 되겠죠? 40 더하기 10 40 더하기 10 이렇게 50이죠 50 위치가 절대값이니까 엔터 하시고 이동의 대칭 이동 요놈은 복사 직선 선택으로 얘를 선택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기 필요없는 부위 두 요소로 해도 되겠네요 그쵸? 두 요소로 잘라주시고 다이나믹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맞나요? 다음 레벨을 레벨을 좀 설정해 볼게요. 먼저 여기 하단에 레벨 여기 좌측 버튼 왼쪽 버튼 클릭해서 2번 쓰고 중심선 그리고 3번 쓰고 치수선이라고 레벨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요거랑 요 두 개는 선택해서 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은 빨강색 선 형태는 중심선 레벨은 2번 중심선으로 가고요. 선 굵기는 얇게 자 여러분들 조금 길게 만들기 위해서 트림에서 확장 길이에다가 5mm 정도 쓰시고요. 엔터 한번 치세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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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레벨을 현재 치수선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이거 치수선이라고 이렇게 현재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치수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mm 그리고 25mm 20mm 25mm 그리고 R값 한글로 되어있네 R값이고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좀 써볼까요? 여기 폰트 옆에 보면은 문자 조절을 눌러서 이 앞에다가 3-를 쓰고 확인 이렇게 3-R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23.82 여기서 5mm 요선에서 센터선까지 35mm 여기서 유선까지도 35mm 이건 80mm 이거 80mm 파이 30 파이 값을 요놈이죠? D를 쓰면은 파이로 나오겠죠 파이 그래서 적당한 위치 조절하시고
자, 이렇게까지 치수 기입을 했고요. 마찬가지 치수 기입은 퀵마스크에서 도면 요소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속성에 마우스 우클릭, 색상은 빨강색, 선은 그대로, 레벨이 3번이죠? 3번을 옮겨 놓으시고요. 선 굵기 그대로 레벨 3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퀵마스크에서 도면 요소를 선택해서 치수 다중 수정에 들어가서 속성에서 소수점 뒤 0 표기를 해제하시고, 0이 표기가 해제가 되겠죠. 위치 조절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치수를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치수를 클릭해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너무 좁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5mm가. 치수를 좀 작게 하면은 들어가겠죠. 크기를 좀 작게 하면은. 치수 다중 수정해서 텍스트에서 얘를 조금 작게 해볼까요? 스마트 치수 살짝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했고요. 자, 하단에 있는 요 놈은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좀 보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굵직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밑에 쪽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그릴게요. W는 80일 테고 H는 20이죠.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선을 하나 그리는데 옵셋으로 할게요. 이동의 옵셋으로 13mm를 띄울게요. 13mm를 띄우는데 이 바닥선에 대해서 위로 이렇게 13mm 띄우면 되겠죠? 됐고, 이번에는 두점선 그리기로요. 수직선을 그리겠는데요. 두점선 그리기의 수직선에서 요점에서 요점까지, 그리고 Shift 클릭을 해서 5mm XO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적당한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요. 이렇게도 이게 제일 편하겠다. 일단 아니면 옵셋을 하든가, 그쵸? 옵셋 해도 되고, 트림으로 자르기로 N은 좀 이따 자르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두점선 그리기의 수직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클릭한 다음에 Shift 클릭을 하고 X-5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클릭. 자, 이 상태에서 트림을 요거만 할게요. 요 하단에 요 선만 트림을 하고요. 얘네는 왜 트림을 안 하냐면은, 기다려보세요. 트림 안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서 색상 복귀 하시고요. 우리 두 요소 자르기 있죠? 두 요소 자르기로 이 선을 이 점에서 자르고요. 이 선을 이 점에서 자릅니다. 이 선을 이 점에서 자르고요. 이 선을 이 점에서 자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별도로 잡힐 수 있겠죠. 네, 두 요소 자르기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양쪽의 두 선을요, 속성에서 기준 도형 선택으로요. 여기 중심선이랑 똑같게 할게요. 그냥 자, 확인 누르면은 중심선처럼 바뀌겠죠. 얘가 선택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릴 수 있겠나요, 여러분? 밑에다가 기다려 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캐드에서 MV 셋업 있듯이 MV 셋업 같은 걸 해볼게요. 뭐 MV 셋업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동해서 3D 평행 이동. 3D 평행 이동은 공간의 이동이죠. 2D 이 기본적인 평행 이동은 같은 면 상에서 이동이 되는 거라고 보면은, 그 밑에 있는 평행 이동 3D는 면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면이 정면으로 바뀌거나 정면이 우측면으로 바뀌는 게 면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평행 이동 클릭. 그래서 이동할 요소는 밑에 요놈들 다 잡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ESC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다. ESC 하죠. ESC 이동해서요. 3D 평행 이동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 자동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 먼저 하고 하자. 차라리. 아닌가? 이거 먼저 하는 게 나을까? 고민되네. 뭘 먼저 해야 될지. 일단은요, 자동 배열이 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방법은요, 이걸 먼저 해도 상관없고 L을 먼저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자, 자동 배열이 의미가 좀 어서지긴 합니다. 나중에 자동 배열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 배열 클릭.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전체 요소를 다 잡아.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배열될 방향을 정의하라는데요. 얘가 이 평면도의 밑에 가로선 있죠. 이 가로선 클릭. 엔터. 확인. 이동이 아니라 복사가 아니라 이동만 체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동의 자동 배열에 선택을 하고 엔터. 배열될 방향은 가로선. 복사가 아니라 이동.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일부러 옆에다 삐딱하게 그리라고 하냐면은 이 자동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센스가 있어갖고 여기 딱 맞춰 그린 분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쵸? 그냥 하세요. 이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배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서 그렸을 거야 아마.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화면에 자, 이게 자동 배열이란 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쵸? 예, 자동 배열이 이런 게 자동 배열입니다. 자, 이번엔 3D 이동. 자, 이동에 가서 3D 평행 이동. 평행 이동 3D 보이나요? 클릭. 이동할 요소는 마찬가지 밑에 거 정면도 선택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현재 이놈의 원래 뷰는 평면에 있습니다. 이놈이 이동할 뷰는 대상뷰인데 대상뷰가 정면으로 선택하는 순간 이가 세워져 버려요. 자,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평면 보기, 정면 보기, 우측면 보기, 그리고 가장 끝에 입체 보기 있거든요. 입체 보기 클릭해 보세요. 입체 보기 클릭하면 누워졌던 게 세워진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복사가 되면은 돼? 이동을 하면 좋겠죠. 예, 복사는 원본이 남아버리니까 이동하고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세워져 버립니다. 됐나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동에 3D 평행 이동이 아니라 2D 평행 이동. 제일 위에 거 2D 평행 이동. 그냥 평행 이동이죠? 클릭. 마찬가지 이동할 요소는 얘 선택하시고 엔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될 거죠? 이동에 체크하시고 잘 보세요. 요 놈은요. 점에서 점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점에서 점에 1 있지 1. 1을 클릭해서 여기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요 놈의 원점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확인.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거까지 했죠? 자, 이동해서 평행 이동이죠? 그래서 평행 이동할 요소는 요 놈이죠? 선택하고 엔터. 거기서 복사가 아니라 이동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점에서 점으로 플러스 1 있죠? 플러스 1을 눌러서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이렇게 원점으로 클릭. 확인. 화면에 색상 복귀. 자, 이렇게 하시면은 레벨을 꺼볼게요. 자, 레벨에 들어가서 현재 레이어를 번호 1번을 더블 클릭해 놓고요. 치수선 레벨에 X를 끄세요. 그리고 나오면은 레벨이 사라졌죠? 지금 밑에 그린 게 다 치수선으로 되어 있어요. 돌려볼게요. 자, 치수선을 다시 보이게끔 하시고요. 요 밑에 있는 선들이 다 치수선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니면 외형선을 좀 끌까? 외형선 레이어를 좀 끄고 요놈들 있죠. 이 선들은 전부 다 외형선을 바꿔 놓을게요. 얘네들은 속성의 마우스 레벨의 마우스 우클릭 1번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치수를 껐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조합을 정면도 평면 우측도 다 조합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그쵸? 이러면은 나중에 좀 유익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느냐? 이 툴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구경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구경을 좀 해보시고 재료 설정은 전체 영상 잡고 20mm가 아니라 50mm 정도 잡자. 자, 이게 지금 90으로 잡혔나? 위에서 볼게요. 90으로 잡혔구나. 뭐 상관없어. 예.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제가 그 윤곽 가공을 할 겁니다. 윤곽 가공을 하는데 요 놈을 윤곽 가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노란색 잡은 거 보이세요? 요 놈을 윤곽 가공하는데 그 공구가 15파이로 할까? 15파이 홀드 오버로 50으로 하고 조건에서
FEM 15로. 자, 절삭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5mm. 자, 근데 보세요. 몇 미리까지 가공할 거냐 여기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오래부터 자세히 합니다. 이 가공 깊이를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미값 마이너스 5를 줬는데요. 이 가공 깊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가공 깊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공 깊이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가공 깊이가 딱 마이너스 6이라는 게 티가 나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조합을 잘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깊이를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깊이는 도면에 있는데 그 깊이를 잘 모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찍어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면 조합이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치수가 정확히 다 알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치수를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도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면들은 솔직히 내가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를 잘 모르세요. 그렇다고 치수 기입을 다시 하기도 좀 귀찮고, 예,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끝에 요게 살이 남잖아요. 살이 남으면은 얘는 되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다.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측면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측면 가공을 내가 한 번만 더 돌리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우리 계산했잖아. 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조건만 설정해주면은 거기에 맞게 다시 깎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리는 시간은 한 15분, 20분인데 툴립 피는 건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 아시죠? 그만큼 툴립 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해보면 알겠지만 금방 끝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